우리 어머니 여기서 밖에서 일하는 것만 잘하지 주방에서 뭐 하는 거는 안 해. 절대 안 해. 40년을 며느리한테 몇 개 물고 살았는지 무엇을 하겠어, 무엇을 내가. 그런데 시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단다. 산과 내, 들이 어우러져 친근한 고향 풍경을 자아내는 전라남도 장성. 이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이 집의 아침은 동트는 시간과 동시에 시작된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을 나서는 기화진 여사가 단장을 마칠 즈음 나 가게 가. 며느리는 아침 준비. 기화진 여사의 가게는 걸어가도 채 1분이 안 되는 거리에 있다. 원래는 농작물을 보관하던 창고였는데 어머니에게 소일거리를 드린다며 아들이 작은 슈퍼로 개조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수거리 손님을 기다리며 매일 아침 1시간씩 스스로 개발한 체조를 한다. 일생을 바삐 살아온 기화진 여사가 느지막이 누리는 작은 호사다. 아흔일곱, 아흔여덟, 아흔아홉, 100. 여러 동작을 각각 100번씩 반복한다. 말했지, 이제 내가 운동을 못 다니는 게 뭐냐는 1시간쯤 운동을 하다가 다리 아프고 몸이 아픈 전부터 못 다녀버렸어. 야, 운동을. 그런 게 이제 운동하는 게 여 집에서 이렇게라도 몸을 움직여야 내 삭신이 덜 아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 거예요. 3년 전 크게 앓고 난 뒤 깐깐하고 급했던 성격도 많이 유해졌다. 함께 사는 맏며느리와 급격히 편해진 것도 이 즈음. 여러분 잠이 더 잘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해 80, 건강 하나는 젊은 사람 못지않다. 잘 올라가지라. 늙어도. 안녕하세요. 아줌마, 밥 먹고? 어? 밥 이제 먹으러 가려고. 주요 고객은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워낙 단골이라 서로 식사 안부까지 챙기는 사이다. $5,500원. 기화진 여사는 일찍 남편을 잃고 장사를 해 5남매를 길러낸 터라 샘도 손님 응대도 능숙하다. 기화진 여사의 슈퍼 맞은편에는 농작물 가공장이 있다.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곳인데 가공 재료들은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기화진 여사의 장손 김윤영 씨가 조달해준다. 일가를 이루어 광주에 살고 있지만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거의 매일 만난다. 얼마 줬어, 배추? 7,500원. 어제 비 와서 좀 올랐어. 청하는이 없어도 자식 일 도울 건 뭐 없는지 찾아다니는 성격.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다.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농작물 가공장에선 과일이며 채소의 진액을 내는데 주로 며느리 고순재 씨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손자가 양파를 부리고 떠난 뒤 수포로 돌아갔던 기화진 여사가 슬그머니 다가와 일할 채비를 한다. 어머니가 며느리 도와주려고 또 금방 오셨어. 저 부지런해. 며느리 고순재 씨가 가공장 일을 시작한 지 10년. 곁에서 도와가며 일을 배운 기화진 여사와 호흡을 맞춰 일한 것도 10년이다. 이젠 딱히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역할을 나눠 제할 일을 한다. 며느리 고순재 씨는 18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기화진 여사와 40년을 함께 살았다. 목청 크고 드센 시어머니에 시동생 둘, 시누이 둘. 어린 신부가 감당하기엔 너무 고된 신입살이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세월이 쌓이고 나니 안 좋은 감정들은 흩어지고 가족의 진한 정이 남았다. 바쁘게 돌아가던 일이 정리되고 한숨 돌릴 무렵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마을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6.21 대별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11월 30일까지 황룡 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화진 여사의 장남이자 고순재 씨의 남편 김광채 씨다. 이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데 요즘은 특히 이 마을 주요 작물인 감 수확철이라 더 바쁘다. 집집마다 다니며 수확한 감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승환이 어디 갔어요? 따라갔어. 언제 와요? 누나 해봐야 돼. 이 마을은 수확한 감을 인근 광주가 아닌 경기도 구리에 있는 공판장을 통해 판매한다. 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이장인 김광채 씨가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원래 꽃감으로 유명했는데 그 명성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 대봉만 심어놓고 과잉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수거해서 서울로 물건 가지고 갈 거예요. 유통시킬 거예요. 이 마을 출신 김광채 이장의 마을 사랑은 유별나다. 정작 이장인 김광채 씨네 집은 감 농사를 짓지 않는다. 여름 내 포도 농사를 지어 수확을 마쳤고 요즘 집안의 주요 수입은 과일즙 판매로 얻는다. 셈이 밝은 시어머니 기화진 씨가 꼼꼼하게 술을 맞춰 포장을 하는데 여기다 돈 담아야지. 그놈 여기 내나 참치면 그놈 그때 그놈은 남의 소리야. 제가 40봉지 들어가면 딱 맞는 크기의 상자가 터질 것 같다. 응? 요거 신 거야 어머니? 다 샜다는 말을 듣고도 과감하게 쏟아내는 며느리 순재 씨. 어머니가 맞게 씌었는가 다시 씌워보려고요. 아무리 봐도 더 들어간 것 같다. 어째 도집어넣냐? 옛날 같으면 감히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엔 은근슬쩍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표현을 할 정도가 됐다. 오히려 검사받는 시어머니 표정에서 긴장감이 묻어난다. 딱 맞아요.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렇게 잘해줘도 나를 못 믿었단 게? 내가 젊어서는 너 이게 못수도 지금은 너 허락대로 내가 하고 살아. 여자 혼자 아이들 키운다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까 아글아글 쓰며 살아온 기화진 여사. 목소리가 여전히 기차 화통이다. 어머니 노래 한 잔 해셔봐. 어머니 작사 작곡 한 놈. 내가 한자 지어 섰노? 어이. 작사 작곡? 네. 속나 멋지게. 아이 해보시오. 속도 안 맞고 나 한자 지어 선 노랜디. 어이, 작사 작곡 어머니가 네, 해봐. 보제 그러면. 애당초 못다리서 살처리라 왜 나를 사랑했나 정들 대로 정들여 놓고 사랑을 할듯 해놓고 이제 가시면 나는 의하라고. 내가 여기서 가기 범순도 심심하면 한 잔 노래를 잘해. 노래를 한 잔씩 불러줄게. 우리 어머니가요 시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작사 작곡 하셨대요. 시어머니의 고된 삶이 담긴 노래. 시세 혼자 돼갖고 혼자 살 때 심심하면 불고 우리 며느리 42이 며느리 받아갖고 며느리 시달 심선 내가 18의 시집와 33의 남편을 잃고 자식 5을 혼자 길러낸 여자와 18의 시집와 사나운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여자. 징글징글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은 이젠 오가는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듣는 동지다. 주문받은 물량을 맞추느라 종전걸음을 치고 나니 어느새 밥때가 됐다. 이 집에서 식사 준비는 오롯이 며느리 고순재 씨의 몫이다. 순재 씨 내외와 시어머니 기화진 여사. 함께 사는 건 세 식구뿐이지만 음식은 항상 넉넉하게 만든다. 식사 때면 식구가 늘기 때문이다. 인근에서 사업을 하는 순재 씨의 아들과 조카는 점심 고정 멤버다. 함께 해주세요. 밥 먹으러 왔어? 네. 자네 어서 안 오셔요. 온다고 가게 본다. 내 손지 친손지 우리 그 돌아다니더니 못 가고. 여기에 시어머니 기화진 여사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일도 잦다.
외손자의 친손자까지 사랑하는 손자들 거느리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는 기화진 여사. 식사 시간마다 뿌듯한 행복을 느끼곤 한다. 라면 잡사? 주세요. 다 먹으실게. 아니 여기다 두면 안 돼. 괜찮아. 직장에서 꼬마. 어머니 점심 드실 동안 대신 가게를 보던 아들 광채 씨가 뜬금없이 김치를 달래서 접시째 들고 간다. 목적지는 가게. 라면 먹는 손님에게 서비스할 모양이다. 그래갖고 밥이랑 말아. 응? 네. 자. 왜 인마 밥을 먹어야지 라면 먹는다고. 김치에다 먹어. 얼마나 가까운 사이기에 이렇게 살뜰하게 해주나 했더니 아는 친구예요? 원래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마을 공장으로 실습원은 아니니까. 자기 아들 김치 빼다 모르는 사람 챙기는 광채 씨의 마을 사랑이 애틋하다. 남들 챙기느라 늦은 점심. 얼른 식사하셔. 그런데 아내가 숟가락도 들기 전에 한마디 툭. 기름차에 김치 좀 줘야겠네. 공장장 이사가 본 게 이 남잔 참 말은 쉽다. 담궈서라도 줘야죠. 남 챙기기 좋아하는 오지랖 남편 덕에 순재 씨 일이 또 늘었다. 제 식구를 건사하는 데다 사람 좋아하는 남편에 시어머니까지 치닥거리 하느라 순재 씨는 시집와 40년간 손에 물 마를 새가 없었다. 어머니 친구분도 많이 오시고 남편 친구도 많이 오시고. 어머니는 요 부엌 일은 절대 안 하시니까. 칼 같은 성격의 시어머니 기화진 여사는 며느리를 얻자마자 그 길로 부엌일에서 손을 뗐고 지금도 이상할 정도로 부엌일을 싫어한다. 시어머니도 이유가 있겠지만 며느리에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 때문에 쌓이고 쌓인 며느리 순재 씨는 요즘 시어머니에게 섭섭한 속내를 털어놓곤 한다. 우리 어머니 여기서 밖에서 일하는 것만 잘하지 주방에서 뭐 하는 거는 안 해. 절대 안 해. 40년을 며느리한테 몇 개 물고 살았는지 무엇을 하겠어, 무엇을 내가. 그런데 시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단다. 며느리를 42에 얻어놓은데 며느리가 그냥 다 잘은 해본 게 내가 부엌에 들어갈 틈도 없고. 아이가 어려갖고 못 알겠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딱 맡겨놓고 안 하는 거요. 절대로. 뭐 자르기는 뭔 다르래. 다르래 잘했지 네가. 열여덟 있는데 무엇이 자를 택이 있어. 어려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디. 혼자 돈 벌고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기화진 여사에게 며느리 순재 씨는 말 그대로 천군만마였다. 행상을 다니며 생계를 꾸리던 시어머니 입장에선 고된 바깥일은 자신이 전담할 테니 며느리는 집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고 곧 환갑을 앞둔 며느리 순재 씨는 변함없이 부엌일이며 음식을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따라 집 근처를 왔다 갔다 맴도는 남편 광채 씨. 항상 바깥일로 바쁜 남편이 집에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다. 안 빠진다냐? 밖으로 오지랖 이장, 안으로 효자 아들 아니던가. 몰라요. 어머니 방에 등 달아줄라. 등 달아주려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방 공사 중이란다. 어머니 가게 볼 때 편히 계시라고 앞에 방을 지어드린 광채 씨. 여름 내 바빠서 손을 못 보다가 요즘 짬을 내 형광등이며 난방장치를 하고 있다. 방이 생긴 후 찾아오는 손님이 더 늘었다.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어머니가 하루 10시간 이상을 보내는 공간. 아들 입장에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별것을 다 만들어 보니. 됐습니다. 알았어요. 아하. 재주 많고 자상한 큰아들은 남편이 떠나고 앞이 캄캄했던 기화진 여사의 삶을 밝혀준 등불이었다. 남편이 뭘 하느라 그리 바쁜지 궁금했던 순재 씨가 일을 하다 말고 왔다.
전등 때문에, 아니 아들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어머니. 춥다고 내 방을 내가 집으로 안 가고 여기만 있으란다고 하고 난로도 안 필란다고 한 게 초가을부터 여름을 만들었단 게 금방 말 떨어지게 와서 해본 게 3년 차. 이러니 기화진 여사의 아들 자랑은 시도 때도 없이 흘러넘친다. 근데 눈 수시를 양쪽에 싹 해줘버려서 눈도 밝어요. 우리 아들이. 기화진 여사는 5남매가 있지만 광채 씨의 효심은 유난스럽다. 어머니라고 하면 끔찍해. 우리들 키우고 우리 어머니같이 고생은 많이 하신 분이 안 계세요. 어머니 이거 안 쓰려고. 장남 광채 씨가 1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남으로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은 결혼을 해도 무조건 어머니가 1순위다. 어떨 땐 비울 때 있어요. 어머니 신경 쓰고 좀 뭐라 하면 성질 낸다고 뭐라 했었고 그런 게 좀 스트레스지. 그렇게 40년, 그러려니 하다가도 울컥할 때가 있다. 기화진 여사의 가게는 인근에 있는 공장 직원들이 주로 찾다 보니 낮엔 손님이 뜸하다. 그런데 가게 문간방은 문전성시. 딱히 약속한 건 아니지만 기화진 여사의 친구들이 모였다. 방을 만든 건 아들 광채 씨지만 꾸리는 건 며느리 순재 씨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올 때마다 일이 늘어난다. 간식? 간식. 할머니들 놀러 잘 오셔. 다 해드리죠, 간식, 집에서. 처음엔 분란 일으키기 싫어 참고 살았는데 이젠 이 상황이 당연하게 여겨지곤 한다. 순재 씨 음식 솜씨 좋은 건 온 마을에 소문이 났을 정도. 지지라고 고생했네. 덕분에 이 방은 마을 할머니들의 아지트가 됐다. 맨날 이걸 거리줘서 먹어요. 이제 겨울에는 핫도 치고. 많이 잡사 또 지질 거 있은 게. 이거 조금 떠드릴까, 어머니도? 아들이 만들어준 방에 친구들 불러 며느리 수발받는 기화진 여사. 요즘 세상에 자신처럼 뿌듯한 노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다. 수비도 좋게 자세 보시오. 밥상 3번 차리고 주문받은 양파즙 짜서 보내고 시어머니 간식 수발까지 들고 나니 어느덧 밤. 그런데 순재 씨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지랖 남편이 해주겠다는 기숙사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를 절여둬야 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워낙 손님이 많은 집이라 김치를 자주 담그는데 이렇게 되니 양도 웬만한 집 김장 수준이다. 일로 시작한 고단한 하루가 일로 끝이 난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기화진 여사가 아들 광채 씨와 함께 외출을 한다. 읍내에 있는 치과에 오기 위해서다. 꽤 오랫동안 새 틀니를 맞춰 적용하는 치료를 받아왔는데 거의 한 달 반에 걸쳐 위치별로 부분 틀니를 만들어 이미 끼웠고 드디어 어금니까지 완전히 끼우는 날이다. 드디어 완전한 치아가 생겼다. 말을 난 게 좀 둥네. 말을. 오랫동안 치료를 한 어머니도 속 시원하고 어머니 모시고 다니던 아들도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다.